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지은이고요. 지금 심리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한 지가 한 3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이나.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매력적인 어떠한 좋은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몸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보이세요? 저는 편안한 사람? 아하, 저는 자기가 할 말을 그 상황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거절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솔직하고 거절도 잘하고 이게 누군가의 눈에는 되게 비호감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조금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일단 얘기를 해보는데 예. 너무 자기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넘쳐서 분노가 되거나 우울이 되거나 불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단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되 나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약간 좀 상충되는 단어 아닌가요? 네. 예. 네. 그런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자아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왜 자기 자신, 자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자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의 양육 태도나 이런 것에 영향이 있겠지만 예. 자라는 동안에 자아가 점점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그따위야?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거나 피드백을 들었다면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이제 건강하지 않겠죠. 아, 그런 경험을 계속 해왔으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엄마 아빠에게 자기의 소신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나무라거나 혼내켰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핀잔을 주던 엄마 아빠가 되겠죠. 예. 그래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못하게 되니까 불건강한 자아상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불건강한 자아상으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바뀌거나 거듭날 수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예. 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되고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딱 한 번에 주어진 생명인데 예. 어찌 보면 긴 인생이잖아요. 그 긴 인생 동안에 늘 이렇게 주눅 들고 뭔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선 간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불건강한 상태로 이어지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자기의 자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심각하게 이제 그 심리적인 병증을 앓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자각을 해요. 아. 그리고 통찰을 해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나 뭐 괜찮구나. 뭐 어때? 괜찮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다를 거 없어. 나는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쟤랑 비교하면서 내가 굉장히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자기의 뭐 열등감이나 뭐 자기가 가진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도 수용을 하게 되면서 통찰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예. 늘 이렇게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예. 자아가 무너져 있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수십 년간 봤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면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 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언가는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진흙탕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볼 때 진흙만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거를 좀 걷어내 줬더니 너무 눈부시게 그 사람의 매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예. 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정말이요? 예. 이런 사례는 정말 너무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올 때 가벼운 뭐 문제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특히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예. 딱 보면 아프구나. 그 티가 나는 거예요. 네. 그냥 온 몸과 온 영혼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거에 딱 보이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냥 산소 송장 같은 살아있는 송장 같은 그런 모습이다가 상담을 받는다는 건 심리 상담은 그냥 계속해서 자기 통찰의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뭐를 치료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공감하고 들어주고 직면하게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게 되는데 A라는 분이 어렸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살아 있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냥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이제 심리 상담을 이어가면서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했지만 발견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시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하면서 나갈 때 정말 이게 비포와 애프터를 정말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누구에겐가 너무 빛나는 외모로 원래가 이제 예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진정한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은 심리 상담을 받지 않고 혼자서 뭐 어떤 훈련이나 연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심리 상담을 받지는 않고 예. 또 아주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뭐 못났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젖어 있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무슨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받지 않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흔히 하는 뭐 기법이라면 기법인데 일기 쓰기. 일기 쓰기. 근데 일기 쓰기를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거기에 내면의 감정을 담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감정일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왜냐하면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빈잔을 들었는데 기분이 어땠다. 뭐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다. 예를 들어 그런 감정이 들었으면 그것만 쓰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한 줄만 쓰고 어떤 날은 뭐 2장을 쓰고 그거는 상관없이 그렇게 쓰고 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앞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보면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는 일주일 전에 내가 썼던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 그게 이제 깨달음을 계속 주게 되는데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이제 판단하고 뭔가 비교해보는 건가요? 맞아요. 네,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지점들이 쌓여서 현재의 나를 만드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부분이 실은 별거 아니네? 만약에 이런 깨달음만 계속 이어진다면 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통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이 이제 삶에 있어서 풍성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져야 아니면 뭐 좋은 차를 가져야 어마어마한 집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뭐 행복하고 막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 자체가 행복감을 줘요. 네, 행복감을 주는데 나는 살아있는 게 너무 기적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해.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뭔가 와닿는 게 네.
현재 내가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나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일이면은 굉장히 사소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네네.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과 생각이 열릴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여기서 그림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면요. 그림에 예를 들어 막 나를 막 지탄했던 어떤 바로 위에 뭐 네, 그 상사가 바로 위에 있거나 꼰대라고 말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막 악어나 아니면 무서운 사자나 이렇게 괴물이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뭐 단어 하나만 써도 돼요. 뭐 괴물,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렇게 그렇게 낙서처럼 해놓는 것들이 이제 감정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장을 뒤로 넘기면서 예. 과거로 가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는 계속 현재를 사니까 과거로 떠밀려 가게 하면서 그거를 한번 앞으로 이제 뒤집어 봤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이었지. 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상사가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감정을 이제 다 풀어가지고 이제 예. 남아있는 게 없거든. 그러면 이제 측은하기도 하고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그냥 사람 간의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자기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네, 그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예. 않을까요? 너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맞아요, 맞아요. 구독자님들도 지금 당장 종합장 같은 혹은 연습장 같은 걸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 달치의 내가 되고 뭐 1년치의 내가 되는데 예. 앞으로 돌이켜보면 지금의 나는 그때 그것을 썼던 나와 다르죠. 예. 이미 좀 더 많이 살았죠. 그래서 그때 느끼는 감정을 재현해서 느껴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구나. 내가 나를 더 다독여 줄 수도 있어요. 아.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좀 더 산 내가. 네, 네. 그렇죠. 같은 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잘못 살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괴롭혔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말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남기면 예. 나의 여러 가지 면의 성장과 치유와 여러 가지 면에서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치유를 마치고 이제 떠나는 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일기를 저와 그 내담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나는 다 지워요.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지우는데 당신은 지우지 말고 계속 모아놓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나를 한번 돌아가서 봐라. 혹시 힘든 일이 또다시 생기면 한번 다시 보면 예. 그때의 감정과 지금 감정을 비교할 수도 있고 이만큼이나 성장한 내가 그때 나를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 지금 내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우울증 심했어요. 자살 시도 막 하고 막 진짜 심했거든요. 이제 요즘 말한 중2병이 우울증으로 온 케이스죠. 근데 정말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되게 내성적이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잘 못하고 막 이랬는데 예. 글로 표현한 것이 막 수천 편의 막 에세이나 시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예. 그게 저를 살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막 눈물에 쩔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이때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이런 애였구나. 그게 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런 거를 한번 매일매일 해보면 참 너무나 효과를 많이 보니까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네, 권하곤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기를 안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기를 쓰게 됐을 때 부담감도 느끼고 좀 막막할 것 같은데 네. 좀 팁 같은 거 어떠한 그런 실질적인 아, 방법을 네네. 알려주신다면 요즘 그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예. 그 핸드폰에 메모란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가 써요. 그 메모란에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이나 아, 내가 이거는 꼭 써놔야 되겠다. 예. 그런 것들은 거기다가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떨 때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막 이렇게 길게 쓸 때가 쓰지 못할 때는 단어 몇 개만 써놓기도 해요. 단어만 써도 되나요? 네. 오늘은 슬픔, 오늘은 해피. 뭐 이렇게 단어만 써도 그거를 딱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아,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되게 쉬운데요? 네, 네. 네, 다 할 수 구태여 있어요. 잘 쓰고 막 휘황찬란하게 막 되게 열심히 길게 그렇게 쓸 필요 없이 네.
그냥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용도로만.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뭔가를 시작을 못해요. 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 시작을 잘 못해요. 근데 그냥 안 그래도 돼요. 단어 하나만 써놔도 되고 한 줄만 써도 되고 뭐 오늘은 기분이 뭐뭐 같았다 뭐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매일매일 좀 모아놓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내면의 성찰과 통찰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기를 쓰는 게 단순히 그냥 뭐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남김으로써 현재의 내가 나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하나의 발판으로 네.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아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잘 이해하고 오늘부터 아마 일기를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